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살맛나는 인생을 책임져줄 살맛나는 주식. 저는 진행의 양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삶도 또 주식장도 뭐 하나 쉽지가 않으시죠? 하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지금 이 시간부터 저희가 적어도 주식에 대한 고민만큼은 조금씩 덜어내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주식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종목 상담부터 또 추천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종목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저희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먼저 026958-9082 또 9083 2대 중에 편한 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문자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딜사이트 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살맛나는 주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딜사이트 경제TV에 처음으로 등장해 주시는 전문가님입니다. 민경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 전문가님.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시며 네. 또 일어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쉽게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오늘 네. 처음 오셨는데 우리 시장이 그리 좋진 않아요. 네. 어떠실까요, 오늘 우리 장? 네, 일단 살맛이 나려면 저는 수익이 나야 살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빠졌을 때가 저점 매수 관점에서는 싸게 샀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6월 초부터 지금 우리 증시가 코스닥 지수 기존으로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물려 계신 종목들도 덜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진단 받아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면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이번 주 그리고 7월 말까지 어떻게 시장 전략 세워야 되는지 우리 방송 통해서 우리 살맛나는 주식 어떻게 이제 살맛이 나야 되느냐에 대한 물음에 결국에는 저는 수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송 마지막에 이야기드릴 공략주, 저점 매수 가능한 과대낙폭 종목까지 놓치지 말고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정말 살맛나는 인생 만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우리 시장의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또 한마디 키워드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바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측 불가 트럼프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측 불가 트럼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네. 또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의 TV 토론도 이슈가 됐었고요. 또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이 일부 인정됐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엄청나게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도록 하겠고요. 미국 대선, 우리나라 대선 한 치 앞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판을 다 깨버릴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강타했고, 외국인들의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7,777억의 순매도 물량이 오늘 쏟아져 내렸습니다. 사실 테슬라도 새벽 시간에 너무 좀 잘 올라갔고, 나스닥, 미국 증시는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이 좋아지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채금리 수익률이 좋아지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금리를 얻어가는 게 이득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증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력하게 투하됐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을 발발시켰을 2018년도부터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미중 무역 전쟁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처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IMO 2020이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파리 기후 협약이나 이런 국제적 협약들을 파기하고 탈퇴하고, 그리고 미국 방위비 인상과 더불어서 동맹국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발언들을 할 때마다 우리 증시가 출렁였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측 가능한가, 예측 불가능한가를 물어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주식시장에서 큰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그런 빅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순매도 공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새벽 시간에 파월 의장이 입을 열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의 입이 열 때마다 어제 과거에는 증시가 폭락하는 가장 힘든 달 파월이 됐었고, 앞으로는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그 시행이 될 때는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공개가 된다면 저는 금융시장 금리 인하 속도가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머지않은 시기에 연내 1회 내년에 금리 인하 카드가 현실화됐을 때 이제 금융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금투세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새벽 시간 파월 의장의 입에서 안 되겠다, 지금 금리 인상해야 된다, 혹은 이제 현지 시간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지금 발표될 지금 FOMC 회의록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수의 조정은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반등에 좀 무게를 두시고 대응 전략 수립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좀 간략하게 좀 지수 상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820포인트에서 830포인트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저점 자리, 그리고 5월달 저점 자리, 이번에도 82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에 성공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820포인트 찍고 반등 나온다면은 어디까지 반등을 노려볼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780포인트에서 880포인트 부근에 지난 매물대 수준까지의 상승을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냐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냐를 물어봤을 때 우리 최근 3월 달부터 4월 달, 5월 달, 6월 달 3개월 동안의 차트를 봤을 때 지수상 3중 바닥 부근인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대낙폭, 저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 공부하시고요. 지수가 반등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정. 어떻게 보면은 6월 12일, 6월 13일부터 지수가 2주에서 3주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즉 7월 말까지의 반등을 충분히 노려보시면서 지수가 떨어질 때 손실 중인 종목들은 다음번 지수가 반등할 때 손실의 폭을 줄이면서 매도 전략을 세워가시고요. 지금 시점에 싸게 저평가되어 있는 박앤세일 종목들을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앞으로 매도 플랜을 2주에서 3주 정도 코스닥 지수 기준 몇 포인트까지 870에서 880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좀 매도를 고려하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살맛나는 주식, 지금 박앤세일 할 때 우리 편의점에서도 1+1 행사할 때 사고 싶거든요. 네. 맥주도 지금은 이제 캔 맥주가 4캔에 10,000원의 시대가 끝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뭔가 파격적인 박앤세일을 할 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뭔가 이제 상품을 사고 싶듯이 주식시장에서도 빠졌을 때, 안 좋을 때, 좌절일 때, 자포자기할 때 우리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장에 다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미국인들의 입에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제롬 파월이죠. 그리고 또한 7월 말까지 지금까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이 종목들 잘 살펴보시고 또 우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서 꼭 수익 내는 그런 한 달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을 켜낸 날에도 분명히 오르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중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준비를 또 해왔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좋잖아요. 혹시 우리 전문가님은 여름에 다이어트 계획 있으세요? 다이어트는 매년 여름마다 진행을 하는데요. 네. 매번 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렸을 때는 조금만 노력해도 이게 성과가 이제 눈에 보이다 보니까 또 그런 재미가 또 있었는데 지금은 술 한 잔만 딱 하면은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이게 큰 성공은 거두지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이제 뚱뚱함을 만들어드리는, 계좌를 크게 불려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 체지방도 아직은 조금 불어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정말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들이 좀 현실화가 된다면은 앵커님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나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도 이제 전망이 굉장히 유망하다. 우리 신기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뭐 전력 설비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에 메가 키워드가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신기술에 대한 테마가 계속해서 순환이 될 텐데 그 중에서 바이오 신기술 그리고 바이오 신기술에서도 기존에는 암 치료, 임상, 코로나 치료제 이런 쪽의 테마가 돌았다면 앞으로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망은 유망할 것이다. 긍정적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유망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입장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쭉 살펴보면요. 인벤티지 랩도 그렇고 대화제약이나 펩트론 이 관련주들 정말 잘 갔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저는 오늘 딱 이 종목 찝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블루엠텍입니다. 네. 16.73%, 네, 16.73% 오르면서 오늘 15,490원의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랐거든요. 네. 내일도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앵커님께서 종목을 선정하시는 눈이 탁월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종목을 대시세 초입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관심 종목에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작년 12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공모가를 체크를 해보니까요. 자, 공모가 기준으로는 지금 19,000원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됐었던 종목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IPO라는 신규 상장이라는 그 이벤트가 초기 투자자들, 엔젤 투자자들, 벤처 캐피탈 업체들, 기관들이 초기에 투자한 투자금들을 상장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고점의 물량을 정리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봤을 때, 자, 19,000원에 이제 신규 상장된 동 종목의 주가가 12월 달 무려 75,000원까지 3배 이상 250% 이상의 폭등이 우리 작년 12월 달에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데요. 자, 이게 지금 차트가 좀 잘려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이 고점 자리가 75,900원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5,900원 고가 대비 최근 1,500원까지 폭락. 선제적으로 이제 매를 먼저 맞았고요. 그리고 급락한 이후에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바닥에서 대량의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이 거래 대금이 음봉이 아니라 장대 양봉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바닥에서 우리가 과거 고가 기준 75,000원 대비 1,500원까지 7분의 1 토막의 폭락을 겪었다. 퍼센트로 따지면 85%의 급락을 겪고 저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착안했을 때 동 종목 같은 경우는 1,500원 캔들과 그리고 13,000원 부근까지 조정받는다면 우리 의약품 제조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주로서의 눌림목 자리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닙니다. 단 우리가 공모가 얼마다 19,000원의 공모가가 과거에 형성됐다라는 거는 이 종목에 이제 공모에 참여했었던 주체들의 평단가가 19,000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19,000원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럼 이제 공모에 참여한 기관들 그리고 큰 손들이 그들이 본정권의 수익을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는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저점에 매집해서 19,000원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자, 이번에 19,000원까지 바로 갈 수도 있고요. 19,000원을 돌파 못할 수도 있지만은 어디서 돈이 들어왔는지 어디서 거래량이 들어왔는지는 오늘 차트 통해서 1,500원 13,000원 자리로 확인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눌렀다가 반등하는 눌림목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블루엠텍 지금 잠시 눌려 있습니다만 눌렸다가 다시 오르는 모습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주체적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종목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전화번호 026958-9082, 9083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잘 되셨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오셨을까요? 카카오요. 네, 오늘 카카오 궁금하시고 매수가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7,000원이었고 30%요. 네, 67,000원에 30%. 카카오에 대해서 혹시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게 설마 카카오가 망하진 않겠지만 이걸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카카오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또 앞으로 더 끌고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또 비중이 30% 적지 않은 만큼 마음도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솔루션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평단가를 더 낮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실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 상황도 많이 떨어져 있고 비중이 지금 30% 정도의 비중이 실려 있는데 지금의 가격이 마이너스 약 30% 정도가 손실 구간이라는 거는 평단가를 확 낮추기 위해서는 더 뭔가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가 조금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대응 전략을 좀 수립해 드리도록 하면요. 자, 동 종목의 이제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 이제 과거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 인하되는 시기에 동 종목의 주가가 자 26,000원 저점 대비 17만 원까지 좀 폭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 67,000원짜리가 과거에는 분명히 매수하기 좋은 저점 매수의 타점이었는데 그 자리를 이탈하니까 이 67,000원짜리가 뭐가 되냐면은 저항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과거의 동 종목이 17만 원까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폭발했었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다음번 고점은 언제가 될 것이냐. 이 금리 인하 카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연말에 한 번 될지 두 번 될지 내년에 몇 번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중장기 관점에서 조금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은 어쨌든 대형주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또 금투세가 시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연말에 또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공매도에 대한 또 재개 여부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동 종목의 저점 자리 37,000원짜리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지 그리고 37,000원짜리를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이중 바닥에서는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평단가를 낮춰나가시고 그리고 동 종목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최근 이제 시청자님 평단가 자리가 우리 카카오 종목의 개인적으로는 매도하기 좋은 자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혹시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가요? 네, 약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37,000원 자리에서 4만 원 부근에서 이중 바닥 다지고 혹은 3중 바닥 다지고 혹은 4중 바닥을 다진다라고 한다면요. 계속 좀 평단가를 낮추시는 쪽으로 좀 전략을 추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동 종목의 고가 가격 59,000원에서 67,000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은 일단은 본전권 매도를 권고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3만 원 후반에서는 또 싸게 잡아서 또 이제 고점에 올라가면 5만 원 후반, 6만 원 초중반 가격에서 또 매도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종목이지만은 지금의 이제 큰 그림이 가격 조정은 끝났고 박스권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신관님께서 원하시는 뜨거운 시세는 정말 금리가 확 낮아지고 뭔가 이제 코로나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서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금융시장에 우리나라 증시의 외국인 수급이나 우리 투자자분들의 유동성 자체가 좀 부재한 상황이니까요. 박스권 등락 안에서 오늘 이야기드린 37,000원 기준 잡고 4만 원 이하 가격 매수한다. 5만 원 후반에서 6만 원 중반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덜어냈다가 다시 4만 원 밑으로 빠지면 분할 매수로 저점 매수로 접근하겠다.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37,000원을 기준점으로 삼으시고요. 지금 현금 여력이 조금 남아 있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4만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 또 지금 본전선에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조금은 만족하셨을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들은 거 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저희 두 번째 상담으로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자 한 통 들어왔고요. Y랩입니다. 매수가는 11,680원, 비중은 25%라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최근의 흐름이 또 이 종목도 좋지가 않다 보니까 걱정도 많고 또 고민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에 상장된 이후로는 꽤 주목을 받았었죠. 그리고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소식이 전해졌을 때 함께 수혜를 받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3.4% 하락하면서 종가가 9,090원입니다. 약손실권, 지금 손실권 보고 계신데 Y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가지고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동종목에 대한 부분도 이제 비중이 사실 너무 크셔서 이제 고점의 비중을 크게 실으면은 안 된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점의 비중을 실었는데 손절 대응을 잘 못했을 때는 이게 빠져나오기까지 시간이 몇 달, 길게는 몇 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싸게 사서 최대한 내가 유리한 입장에서 좀 고점에 매도하겠다라고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중을 크게 실으면 크게 실을수록 저점에 실어야 안정적인 투자가 좀 가능하니까 이번에 추가 대응 전략 세워드리는 것 잘 참고하셔서 이제 본전권에 잘 매도가 되시면 그 다음번 매매에 비중을 실는 선택은 저점인 종목들 위주로 좀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동종목에 대한 공모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은 적자입니다. 자,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은 작년 매출액 194억, 올해 작년 그리고 영업 손실이 55억이 발생됐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에서는 부정적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그리고 자본 총계는 300억. 그러면은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물어봤을 때 재무적 관점에서는 고평가의 실적은 적자의 네이버 웹툰 상장 이슈와 테마주로 부각이 된 과거력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수혜를 재무제표상 실적의 증가로 보여주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과거 특정 유의미한 변곡을 점검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자, 공모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23년도 7월 20일에 이제 신규 상장이 된 종목이고 동 종목에 대한 공모가가 9,000원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9,000원 가격을 제가 선으로 한번 우리 차트상으로 표시를 해 두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가가 이제 9,000원 가격대까지 낙폭을 확대했는데 과거력을 보니까 자, 9,000원 가격대까지 무너졌다가 이제 웹툰 뭐 그리고 이제 콘텐츠 이런 쪽 테마로 부각되는 지점에서는 고가 자리 얼마까지 자, 15,000원까지 9,000원 대비해서 6,000원 정도 퍼센트로는 60% 정도의 상승이 작년 7월 달에 1년 전에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70%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미래 시점에도 100%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7,000원 공모가 밑에서 잡으니까 70% 정도가 올랐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달 다시 한번 이중 바닥을 다지면서 상장 이후에 최저가 가격을 갱신하는데요. 그 저점이 6,300원 그리고 7,000원 이하 가격에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3, 4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과 횡보 구간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때 매수했다라고 가정한다면 7,000원 저점 대비 최근 고가 가격이었던 18,000원까지 한 100%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22,000원에서 9,000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15,000원까지 갔다가 또 6,000원, 7,000원대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15,000원, 17,000원까지 2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을 본다면 지금의 7,000원 이하 가격은 매수할 타이밍인가 매도할 타이밍인가를 물어본다면은 시청자님 평단가 비중을 제하고 그냥 객관적인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제 의견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그 근거는 공모가 9,000원 부근 이하 가격에서는 과거에 두 번 모두 70에서 100% 크게 수익이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전저가 자리 얼마입니까? 자, 6,300원 그리고 6,000원 자리에 1,000원 정도의 손절을 감수하고 7,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겠다. 평단가를 낮춰가겠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지금 현재 11,600원 정도 가격이 되는데요. 자, 11,6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부분 이제 본전권 매도, 약수익권 통해서 이제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 종목이 9,000원 그리고 6,000원 정정하겠습니다. 자, 6,000원에서 6,300원에서 9,000원 사이 요 부근에서 이제 과대낙폭의 저점 매수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면 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한다. 그리고 무너졌다 반등하는 9,000원 이하 가격에서 다시 평단가를 낮춰나가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이하에서 모아서 우선은 본전권에서 매도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본전권에서 매도하시고요. 6, 7,000원대로 다시 내려가면 매수해서 또다시 반등을 노려보는 그런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꼭 이 전략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고 나오세요.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전히 전화번호 2대 열려 있습니다. 02-6958-9082, 9083번 2대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메시지도 여전히 열려 있어요. 샵 9083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저희 빠르게 또 들어오셔야만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또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하거든요. 전화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LG 생활 건강이고요. 네. 65만 원에 30%입니다. 네, LG 생활건강 65만 원의 비중은 30%. 30%면 또 적지 않은 비중인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다른 뷰티주들은 좀 가는 것 같은데 이 LG 생활 건강만 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지금 더 사도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저희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K뷰티 대표 기업이죠. LG 생활건강.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는데 최근에는 네. 북미나 또 일본 쪽으로도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추가 네. 매수 괜찮을까요?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30만 원짜리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빠지더라도 저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자금의 조정은 그리고 이중 바닥은 매수 기회다라고 사료가 되는데 좀 문제는 시청자님께서 30-40% 손실권에 보유 중이시기 때문에 사실 손실 중인 종목의 추가 매수 버튼이 잘 마음이 안 쓰이거든요. 이 종목을 어차피 이제 30-40% 물려 있고 내가 비중이 30%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크게 실어야 되는데 비중을 크게 실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수익금의 일부를 LG생활건강의 평단가를 조금 더 낮춰나가는데 활용해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사료가 되고요. 일단은 기술적 관점에서 차트를 보면은 자, 동 종목이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이제 중국 쪽에 화장품 시장 진출한다. 우리 시청자님 뭐 스킨 로션 바르시고 앵커님도 화장하시고 저도 뭐 오늘 선크림을 좀 발랐는데요. 어쨌든 이런 쪽의 부분들이 5천만 인구가 아니라 14억 인구의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 중국 경기가 지금 불황이다 보니까 고가 화장품 브랜드의 흥행이 아직 좀 이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중국에다가 이제 잘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그 사이클과 잘 맞물린다면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사드 피해주 지금 K 열풍이 엔터주 광풍 불고 지금 바닥권이고 그리고 지금 식품 뭐 김밥 김, 뭐 수산, 뭐 이런 쪽의 테마가 이제 K 한류 열풍으로 좀 돌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흐름이 또 LG 생활건강 쪽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일단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외교적으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중 무역 갈등이 심해질 거고 그러면 또 화장품 종목들 또 더 안 좋아질 여지도 있고 너무 뭐 대외적인 부분들을 뭐 다양하게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간략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먼저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면 21년도 6월달 178만 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요. 시청자님 평단은 65만 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면 평단가를 48만 원 수준까지 낮춰 놓으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8만 원짜리가 과거에는 지지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인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48만 원을 저항받으면서 작년 9월달 48만 원을 찍고 조정받았는데 그 저점이 30만 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170만 원에서 30만 원대까지 6분의 1 토막 마이너스 85%의 폭락을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된 자리, 확인된 저점 30만 원까지는 버티겠다. 그리고 30만 원 부근에서는 싸게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놓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1년 동안의 동종목의 저항대를 봤을 때 48만 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받고 48만 원짜리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일단은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매도 목표가를 48만 원 정도로 잡으시고 48만 원 정도 선에서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동종목의 박스권 구간이 조금 반복된다면 이제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다시 30만 원 부근까지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또 싸게 매수해서 우리 48만 원까지 올라가면 30만 원에서 48만 원까지는 60%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30만 원에서 65만 원,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는 100%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시청자님 보유 비중을 들고 가서 본전에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은 지금은 가격 조정이 끝났고 기간 조정의 박스권 등락이 계속된다면 이 구간에서의 추가 대응은 30만 원짜리 반등하면 평단가를 낮추겠다. 48만 원에서 꺾이면 매도하겠다. 이거를 지금 연말 연초까지 반복해 가지고 그리고 48만 원짜리를 돌파한다면 추가 목표가 65만 원까지 지금은 본전권이지만은 평단가를 낮추신다면 수익권의 매도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략 세워주신 걸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30만 원 자리에서 싸게 사서 평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48만 원 정도 자리에서 판매하시는 이 전략을 반복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전략 괜찮으실까요? 네,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보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또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흥하해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85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오늘 오전에 잠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해운주들 해상운임이 오르면서 최근에 약 한 달 정도는 쭉 오름세였거든요.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겠죠? 네, 일단은 해운주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호조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6월달 실적은 7월 중순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서 8월달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쪽의 전쟁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해운 운임이 상승세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해운주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흥하해운 종목은 7, 8월 정도 2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유한다면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 조금 더 테마주 형태로 시세가 나오는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흥하해운 종목의 이제 재무적 관점에서는 사실 이 종목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이제 실적과 무관하게 테마주 형태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디서 작전이 걸렸는지, 어디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됐는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 달 이후에 동 종목의 차트를 보면 이제 12월 달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2,300원 캔들 위로 엄청난 매수세가 이제 유입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2,200, 2,300원의 가격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무려 5,300원까지 150%가량의 상승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운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 바닥에서 거래량과 수급이 붙는다면은 크게 급등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고 그 시작점이 얼마다 2,200원과 2,300원을 돌파하는 지점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과거에 작년 12월 달에 거래량 터진 캔들의 시작점에서 저점을 다지면서 다시 최근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저점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해운 테마주로 시세가 나왔을 때 이제 2,200원과 2,300원 자리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점을 잘 이용하셔서 이제 저점 매수, 추가 매수, 눌림목 구간에서의 단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법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2,200원 위로 역대급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거래한 주체들의 평단가가 2,200원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기준 캔들 2,200, 2,300원 깨지 않으면 저는 추가 보유 가능하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가 지금 2,850원 정도로 확인되는데요. 자, 일단은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이 평단가 2,85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보시고 돌파한다면 추가 시세를 노려보셔도 됩니다. 단 2,850원 자리를 과거에 거래량 터뜨리면서 끌어올렸다가 이탈되고 저항받으면서 여기를 최근 5월달, 6월달에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850원까지 왔는데 거기서 양봉으로 강하게 뚫어내면 보유하시고요. 그리고 돌파하지 못하고 윗골이 달린다, 음봉 떨어진다, 그러면 본전에 매도하셨다가 아까 이야기 드린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얼마보다 세력들이 높게 이 종목을 끌어올렸느냐를 봤을 때 2,200, 2,300이다. 그러면 한 번 더 조정 파동 나오면서 2,200, 2,300 반등하면 이 2,000원 초반 자리를 잘 이용해서 제공리약 추가 매수 관점 접근하시고요. 자, 만약에 2,850원을 돌파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자, 동 종목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해운 테마주로 부각됐을 때 만들어진 양봉 캔들의 종가 자리 3,200원과 3,500원 자리를 2차, 3차 목표가이자 저항대로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상황 보시면서 해운 테마주의 광풍이 분다. 테마주로서의 전고가를 뚫어낸다. 그러면 추가 시세 3,200, 3,500까지 목표가 대응을 한다. 하지만 이 3,250원 자리를 이탈하고 저항받고 돌파하지 못하고 꺾인다면 본전권 청산하시고 다시 한번 2,000원 초반대까지 무너지면 거기서 눌림목 자리 저점 매수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지금의 특징이 있다면 저점에서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 추가 매수 괜찮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타 관점에서만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혹시나 계속 지켜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다면 언제든지 또다시 연락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못 다도른 네 종목에 대한 고민은 저희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내일 다시 찾아와 주세요. 자, 저희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이 담긴 살맛나주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요즘 장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만의 살맛나주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 여러분들께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챙겨 오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준비되셨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준비됐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조금은 재미없으니까 먼저 네. 힌트부터 살짝 풀어볼까요? 일단은 10년 만에 온 두 번째 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가격에 매수하고 싶어도 사실 근 몇 년간 기회가 없었어요. 코로나 때 한 번, 이번에 한 번. 상장 이후에 지금 10년 만에 도래하는 이중바닥 자리인데 이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 10년 만에 두 번밖에 오지 않았던 저점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이번에 좀 만들어졌다고 사려고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사실 자포자기하고 살만 나는 주식이 아니라 죽을만 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내가 싸게 샀기 때문에 우리 수능도 내가 상위 1%라고 한다면 원하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종목 또한 내가 이 종목에 10년 동안 최저점에 매수한 주주라고 한다면 조금만 올라도 1%만 올라도 2%만 올라도 누군가는 큰 손실권이지만은 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표정 막 안 좋았고 막 죽을 맛이고 자포자기하고 정말 막 이렇게 힘든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다면 정말 살맛나는 주식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바이오 이제 소재 기업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반도체도 소부장이 있죠. 소재 뭐 장비,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 있는데 바이오 쪽도 고부가 가치의 산업인데 이 바이오 쪽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원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철강이 원재료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시멘트나 철강이나 철근이나 필수 소재인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뭐 바이오 의약품을 만든다,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 뭐 레진을 만든다, 바이오 관련된 뭔가에 이제 뭐 제약, 의약품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원재료를 국산화시키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 자, 10년 만에 우리에게 기회를 준 이 종목 이름 이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 종목의 이름은 네 글자 아미코젠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요 며칠 이 기업과 관련해서 기사가 몇 가지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사회 의장이 자사주를 매입했다. 그만큼 신사업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일단은 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1,000억 이상, 동사가 1,300억의 공장을 증설하는 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이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공장을 지어서 바이오 소재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을 지었을 때 생산 캐파를 늘렸을 때 이를 받아낼 이제 수요처가 충분히 있다라는 판단하에 동사가 이제 송도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근처에다가 이제 공장을 이제 증설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공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풍문과 그리고 동사의 자회사의 임원이 재무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80억 정도를 횡령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최근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이 80억 횡령한 직원을 잡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횡령금의 99%를 회수했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동사가 10년 만에 저점인 이유가 과거에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번에는 뭐 1,300억 공장 지었는데 그만큼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어떡하냐. 어쨌든 이제 투자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수익 날 걸로 예상하고 베팅을 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도 공장 증설해서 생산 캐파 늘리고 기업의 외형을 키우겠다라고 투자를 했습니다만은 그게 또 산업이 또 성장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우려감이 맞물리고 악재들이 더불어서 이제 발생되면서 10년 만에 저점을 도래했으나 어쨌든 횡령, 자회사의 횡령 80억 정도의 금액 99%를 회수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대표이사가 자기의 돈을 가지고 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자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다라는 관점에서 10년 만에 저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동사의 재무추이와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이제 시가총액은 2,800억, 그리고 자본 총계는 2,000억, 그리고 영업 분기당 매출액은 300억에서 400억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 공장이 증설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증가하면 기업 가치와 주가는 자연스럽게 증가되는 상황을 이제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사가 인천의 송도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근처에 짓고 있는 공장이 완공되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동사의 주가를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자, 2013년도 저점 자리가 5,800원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5,800원 자리를 이탈하면서 저점을 다진 자리가 이 자리인데요. 그 자리가 코로나 폭락장 때 4,800원까지 무너졌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4,800원까지 무너진 적은 상장 이후에 딱 한 번 있었는데 4,800원에 매수를 했다면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고가 자리 22,000원까지 퍼센트로는 자 5,000원 이하 가격 대비 고점까지 약 370%가량의 상승을 우리 20년도 3월부터 그리고 20년도 9월까지 6개월 동안 350%에서 370%의 큰 시세를 분출했었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테마가 돌고 이 종목의 시세도 28,000원까지 시세 나왔다가 이제 10,000원 이하로 빠졌다가 20,000원 위로 시세 나왔다가 4,800원 밑으로 빠졌다가 이번에 20,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최근 5,000원 가격대까지 무너진 10년 만에 이중바닥 구간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조금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싸게 사서 내가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 이내의 평단가에서 좀 살만하게, 좀 안전하게 좀 수익 창출을 도모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동 종목의 손절가 이번에 단기 저점 다지고 반등 나온 4,700원짜리를 저는 이제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동 종목의 매수가는 자, 제가 5,300원으로 준비를 했는데 자, 오늘 종가가 소폭 올라서 5,400원 정도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5,300원 이하 밑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바닥권의 물량을 모아간다. 단 우리 이번 주 상황 보면서 자, 5,300원 이하로 조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5,400원 현재가 이하 가격 혹은 우리 수요일 시가 이하 가격에서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 종목에 대한 목표가 전략을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면은 자 4,700원짜리에서 누군가가 돈을 써서 가격을 방어해 줬습니다. 4,700 정확하게는 4,750원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4,700원을 깨지 않으면 이 오늘자 눌림목 가격 5,300원 부근 그리고 현재가 이하 가격 조정 시 분할로 물량을 확보하시고 반등 자리에서는 목표가 가격을 저는 5,900원 캔들을 먼저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텐데 자 5,900원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 자리를 깨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 5,900원까지 좀 목표가 설정하셔서 우리 싸게 잡은 물량을 시세 분출 시 5,900원까지 수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미코젠 매수가는 5,30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7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5,900원입니다. 저희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만나주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바로 종목명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롯데손해보험 종목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손해보험이 최근에 새 주인을 찾는데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네, 여러 번 매각에 실패를 했는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다라는 데 기인을 합니다. 자, 동사의 2대 주주는 호텔 롯데가 지분 5%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주 빅투라라는 곳에서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분 77%를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의 실적이 작년에 영업이익만 4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매각가를
2조 원에서 3조 원에 매도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를 인수하고자 하는 이제 희망이 있었던 우리 금융지주나 뭐 해외 블랙록이나 뭐 다른 이제 해외 보험사들이 우리나라 보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롯데손해보험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인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인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2조에서 3조 원의 비싼 가격에 매수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에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롯데손해보험의 매물이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현금성 자산이 1조 2천억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의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이거든요. 그럼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서 한 1조 원대에 만약에 이제 딜이 성사가 됐다면 우리금융지주가 롯데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주사가 뭐 우리 은행을 이제 우리 은행의 지주사인 우리 금융지주를 통해서 보험 시장도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매각을 시도했으나 그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악재죠. 매각이 됐으면 대기업의 이 회사가 피인수됐으면 매각 M&A 이슈는 주식시장에서 계속 이슈와 모멘텀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각이 불발됐고 주가는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본 기업의 가치 그리고 동사의 매출액이 폭락했다, 매출액이 급락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자 4,090원 고가에서 최근 저점까지 30% 정도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동사의 지지선, 손절가, 과거에 대량 거래 터뜨리고 2,200원짜리를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동 종목 2,600원 이하 가격, 조정 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그리고 작년 11월달, 12월달 저점인 2,200원 손절 잡고 목표가는 동 종목 3,000원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번째는 과대납폭이다. 저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동사가 작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가 되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분기 영업이익 500억 곱하기 4분기 곱하기 4를 했을 때 2천억의 예상 연간 실적이 계산이 되는데요. 자, 올해 2천억을 영업이익으로 수익이 나고 작년에 4천억을 벌어서 더하면 6천억인데 지금의 동사의 시가총액이 얼마다? 8천억 정도로 지금은 2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6천억인데 비해서 회사의 시가총액이 8천억으로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매수 근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보자면 매수가는 2,600원 이하로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2,200원, 목표가는 3,000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살만나주 살펴봤습니다. 아미코젠과 롯데손해보험,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벌써 마무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봐야겠죠? 우리 전문가님이 또 도와주실 거죠? 네, 일단 내일도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증시가 출렁일 수 있고요. 이는 현지 시간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이 지나야 지수가 조금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목요일, 금요일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이제 내일장에서는 코스닥 지수에 820포인트의 지지 반등 여부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820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코스닥 지수의 하단이 785포인트와 795포인트 수준까지 낙폭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이제 820포인트 반등 여부 체크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주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의 반등을 예상하도록 하면서 이제 지금 물려 있는 종목이 있다. 혹은 저점에 이제 내가 과대낙폭인 종목들을 싸게 오늘 방송 통해서 매수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주 후반까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과대낙폭인 종목을 언제까지? 7월 말까지 보유하는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가 820선 지지하는지 꼭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우는데 참고하시고요. 우리에게 살맛나는 인생을 선물해줄 살맛나는 주식.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 딜사이트S의 최고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장중 무료 공개 방송이 매일 아침 9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또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홈페이지에 딜사이트S 검색해서 찾아오시거나요. 또 1644-560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